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미디어의 박효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후배 기자 윤동욱이라고 합니다. 예, 윤노 기자. 사실 윤노 기자가 이제 교통팀 팀장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음주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유튜브 특집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평범한 미디어 홈페이지에 계속 업로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이제 기획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요. 그거를 이제 평범한 미디어 홈페이지에 기사로 발행을 할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음주운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기획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제 깊은 글기사로 쓸 건데 사망 사고가 아니지만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일일이 매번 텍스트 기사로 쓰기에는 좀 힘이 붙여가지고 너무 많아요, 진짜. 예, 진짜 여러분들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예, 만큼 많아가지고. 사건 사고를 매일 모니터하는데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사망 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사건 사고들을 이제 이렇게 오늘의 음주운전 코너를 통해서 담아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사망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다룰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사망 사고는 배제한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사망 사고가 아닌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월 1일인데요. 지금 9월 1일 지금 1시 30분이니까 막 9월 1일이 됐네요. 이제 가을이 됐는데 오늘이 음주운전 9월 1일 소식입니다. 9월 1일, 그러니까 8월 31일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담벼락 쾅! 사고 낸 뒤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붙잡혀.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예, 내용이 뭐냐면은 그 어떤 A씨가 있는데 30대 남성 같아요. 기사에 30대 남성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거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 제주시 노영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마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마트 담벼락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좀 규모가 큰 마트가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게 담벼락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마트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트의 구역이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좀 규모가 있는 마트 같아. 대형 마트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식자재 뭐 총판 마트나 뭐 이런 그렇죠. 농땡 마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마트에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목격자가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했는데 음주 측정을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불응했다는 건데. 거부하면 이거 좀 문제가 커질 텐데. 예,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파악을 좀 해보니까 그 현장 사진은 일단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현장 사진은 없긴 한데 현장 사진을 좀 봐야 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이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범퍼가 뭐 찌그러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차량이 아무래도 운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44조 2항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 노면 전차, 자전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토바이, 자동차, 자전거까지 포함됩니다. 이륜차도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임, 싱싱, 지쿠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일단 바퀴 달린 건 타지를 마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찰이 이걸 발견했으면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측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응하셔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술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네. 예. 도로교통법 이제 이제 여기 상당한 인정할 만한 이제 상당한 이유는 이제 뭐 횡설수를 한다든가 발음이 꼬인다든가 그 술 냄새가 나겠죠. 아무래도 이제 술을 드셨으면은 네. 그거랑 얼굴색도 뭐 이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좀 벌개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얼굴색으로도 할 수 있고 걸음걸이도 좀 삐뚤삐뚤할 것이고 예. 말도 좀 이상한 아까 횡설수라고 비슷한데 이상한 말을 한다든가 맥락에 맥락이 주변 없는, 뜬금없는 그렇죠. 말을 한다거나. 딱 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태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네. 딱 봐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술에 취한 거는 사실 애매한 게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지 않은 사람의 경우 나오면 예, 딱 예, 예, 보이죠. 예. 티가 나죠. 이게 이제 경찰 이제 그 매뉴얼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걸 보면 이제 술에 취했다고 충분히 의심될 만한 객관적인 이제 경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측정 요구를 하면은 응해야 합니다. 그렇죠. 응해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이제 93조 1항 3호를 보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면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저 밖에 야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면허 정지랑 면허 취소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쉽게 예. 설명해 근데 주시면. 사실 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면허가 정지된 거는 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3개월 정지라 그러면은 3개월간 정지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취소는 다시 취득하지 않는 한 면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다시 내가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따야 되는 거군요. 면허 정지는 기간만 지나면 다시 이제 면허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 아주 이제 윤동 기자가 잘 질문을 해줬네요. 예. 네. 대본에는 없었는데 센스 있는 질문 해준 것 같고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네. 그다음 이제 처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처벌이 보면은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어떤 처벌 받는지. 그 도로교통법 148조의 제 그 2의 2항에 보면은 그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고 이게 인정할 만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44조 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그렇게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그런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벌금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상당한 그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2번 이상 그런 식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면요 2년에서 5년 이하입니다. 예, 그렇죠.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이렇게 되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 톡 까놓고 쉽게 얘기해 봅시다. 공무집행 방해죠 거의. 그러니까 그건 일단 잠깐 그건 좀 이따 있고 음주 측정에 거부했다는 거는 본인이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당당하면은 거부를 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 혹시 그 음주 단속 한번 해보셨어요? 그 딱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보통 밤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당당한 사람들은 이미 일찍부터 창문을 열고 있어요. 당당한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술 마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한다거나 당황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측정 요구하면 왜 그걸 응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음주운전에 준하도록 이제 이게 의율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이렇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음주 측정 거부로 해서 이제 그 법적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제 그 이관수 강남구 의원이라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3번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때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았다. 음주운전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세 번째 발각됐을 때, 그러니까 주차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와인 마시고 주차를 하다가 이제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출동해가지고 이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거부해서 끝까지 거부했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거부하고 그 체열 측정하려는데도 결국 거부했어요. 그래서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의원직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최초로 이제 강남구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30대 80년대생 이제 노무사 출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주측정 거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여러분 이런 게 있네요. 보통 음주측정 거부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술에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경찰이 있고 그거를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실랑이를 벌이게 되겠죠. 그렇죠. 네. 실랑이를 벌여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한테 나 서장 알아. 내가 뭐 경찰청장 뭐 내가 친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싫어. 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협박을 하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성립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 또는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주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경찰한테 행패 부렸는데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또 술 네. 마시면 용기가 갑자기 샘솟는 분들이 있어요. 용기가 샘솟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미 권위의식이 많은 거예요. 이미 그렇기도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경찰관한테 그런 식으로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거나 평소에 그런 부분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럴 수 있어요. 네. 거부하면서 막 신랑이 버리다가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 이렇게 객기를 밀치거나. 보이는 거죠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음주 상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막 항변을 할 수 있잖아요. 재판 받을 때. 근데 그게 안 통해요.
네, 이미 목격자 경찰들이 이미 목격을 했고 그렇죠. 뭐 체증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도 들고 다녀요. 그렇죠. 이제 바디캠으로 이제 촬영이 될 수도 있는 웬간하면 변명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이제 그 업무 노트, 그러니까 수첩, 경찰 수첩이라고 가지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사건 일지를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거의 증거가 빼박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 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잡았다고 한다면은 일단 측정에 응하시고 거기에 성실히 맞는 임하세요.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좋아요. 음주운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음주운전 안 합니다. 네. 음주운전 했는데 안 걸리면 다음에 또 합니다. 맞아요.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도 되게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네. 사건인데 두 번째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창원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요? 예. 제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경찰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연기가 굉장히 어색하죠. 예. 요즘에 제가 그 황정민의 인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연기 잘하던데 윤동 기자가 연기가 황정민 씨랑 저랑 비교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너무 연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통팀이 이제 윤동 기자 교통팀장인데 맨날 보는데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정말 은근 많이 해요. 은근히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해요. 경찰이 음주운전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당장 해임하고 파면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건 한번 봅시다. 경남경찰청 소속 B경위가 지난 2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후 9시 그러니까 21시죠. 밤 9시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멈춰선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원 의창구 도계동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의창구 도계동에서 석전동 교차로까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석정 한 10km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10km 이상을 음주운전 한 거예요, 이 사람. 10km면은 예. 상당한 거리거든요. 사실 이게 절대 그렇게 예. 가까운 거리는 근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근거리에서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10km를 주행을 했고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 사고 냈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음주운전에서 앞차 들이받은 걸로 끝난 게 다행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10km를 운전했다는 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죠? 0.0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이 드셨네. 우리가 이제 보통 기사를 여러분들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많이 나오죠. 예,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한 음주 수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고 0.08%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이었다라고만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냐면은 0.1% 가까이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1% 옛날에는 이제 윤창호법 전에는 0.1%였어요. 음주 취소,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치가. 그래서 0.08% 이상이다라고만 나오면은 0.1% 정도 마셨구나. 소주 한 병 정도 마셨구나.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또는 한 병에서 두 병 사이로 마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병에서 두 병 정도 마시고 1시간 뒤에 운전대 잡았다고 보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마시면 상당히 그래도 꽤 취하죠 이게. 예, 보통 이제 그 기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취 운전이라 그래요. 0.08 넘으면 이제는 옛날에 그렇죠. 0.1이었는데 지금 0.08이 면허 취소니까 만취했다고 기사에서 묘사를 만취까지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만취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만큼 0.08 넘으면 상당히 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면 예, 꽤 그러니까 맛있다고. 면허 정지 수치는 0.03이에요. 그러니까 0.03 이하는 법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했더라도 0.03 이하가 나면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소주 한 방울,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되지만 한 잔도 안 예, 되고. 법적으로는 0.03%입니다. 이게 그럼 0.03이면 이제 무면 정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거. 어쨌든 10km 이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앞차 들이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출동했고 바로 이제 그 음주 측정을 했겠죠. 음주 측정을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 경위가 결국에는 이제 음주운전이 드러나가지고 직위 해제가 됐어요. 일단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0.08 이상이었고 그 앞차를 들이받았으니까 앞차 분이 뭐 목에 부상을 입었거나 이러면은 윤창호법 적용될 수도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은 이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또는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윤창호법인데 만약에 안 다쳤으면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좀 부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윤창호법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리즈 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어가지고 택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택시를 들이받았는데 택시 기사가 알고 보니까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해가 사람 치상이죠. 다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윤창호법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타고 이슈화가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능이다 보니까. 네, 근데 웬만하면은 진짜 거의 엄청나게 중상을 입히거나 죽지 않는 이상 윤창호법 적용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죠. 교특법이 보통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도로교통법이랑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 있죠. 경남 경찰청 본청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원에서 사고를 냈는데 네. 아마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광역 경찰청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는 광주인데 광주 경찰청이 있죠. 그렇죠. 서울 경찰청이 있죠. 그다음에 전남 가장 경찰청이 위에 이제 그렇죠. 전남 경찰청이 있고 전북 경찰청이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가장 이제 상위에는 경찰청이 있어요. 중앙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광역 경찰청 아래에 이제 경찰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아까 경남에 소속된 창원 경찰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창원 경찰서 소속은 아닌 것 같아요. 기사 보니까. 그러니까 경남 발음이 어렵네요. 경남 경찰청 본청 소속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창원에서 술 마시다가 이제 운전에 걸렸는데 네. 직위해제 당했다고 해요. 직위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보세요. 네. 이거 읽어주세요. 네, 창원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되게 심각한데 그 창원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 심각해서 지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무원들한테 그 음주 회식을 자제하라 이런 공무 지침을 이제 보였어. 아무래도 이제 이 시국에는 공무원들부터 이런 거리두기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회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그 사람도 어쨌든 공무원인데 그걸 위반한 거 있잖아. 그게 위반한 게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것도 정말 큰 문제인데 일단은 그 코로나 그렇죠. 지침도 위반한 거니까. 그렇죠. 창원시가 지금 4단계인데 그렇죠. 창원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거의 수원처럼 광역시에 그러니까 마창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창원에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잠깐 이게 창원시가 이거 창원 경찰서 소속은 아닌 것 같은데 창원이 4단계니까 아무래도 창원에 술 마셨으니까 창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창원에서 그 거리두기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음주 회식도 자제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분들은 지키지를 않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남 경찰청 소속인데 창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원에서 살고 있는 경찰일 가능성이 있어서 창원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공무원들은 음주 회식을 술 마시면서 이제 회식하지 말라. 그렇죠. 회식을 자제하는 거잖아요. 모험을 보여야죠 일단. 근데 술 마시면서 회식을 했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이제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 처벌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징계도 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진짜 요즘 좀 경남 경찰이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맛이 간 게 아닌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싶어요. 왜냐면은 그 7월 24일에도 거창 경찰서랑 함양 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대요. 좀 약간 기강이 좀 해이해진 것 예. 같은 느낌. 이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사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고를 내 가지고 발각이 된 거예요. 사고 나다 발각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짜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경남 경찰청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어요.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많이 나는데 내부에서 좀 많이 좀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음주 단속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음주 단속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코로나 시국이라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먼저 뭐냐면은 그 음주 단속을 하면은 일단 비대면 음주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무조건 호 부세요 이거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왜냐면 일단 비말이 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비대면 음주 측정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창문 열면은 그 차 안에다가 뭐 그걸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옛날에 셀카봉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딱 대고 차에다가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울려요. 반응이 울려요. 삐삐삐삐 울리면은 그러니까 알코올을 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1차 그 비대면 음주 단속기 여기에 이제 걸리면은 이제 그때 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불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불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이제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200ml 정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200ml 정도 물을 제공해. 200ml 정도 이제 물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로 입을 헹궈내라는 얘기예요. 200ml 대충 한 컵 정도 돼요 물이. 예, 그러니까 입을 헹궈내야 된다. 왜냐면 입에 있는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술에 안 취했는데 입에 있는 알코올 때문에. 근데 웃긴 거죠. 입에 알코올이 왜 있죠? 그렇죠. 술 마셨으니까 있겠죠. 그럼 알코올을 물고 있나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비커에 있는 그 알코올을 뭐 무는 건가? 아니면 발효된 과일을 먹었다. 이것도 웃기긴 한데 이것도 웃기긴 웃겨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술에 안 취했는데 그러니까 입에 알코올이 머금어져 있어가지고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입을 헹궈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이제 그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2차로 이제 음수 측정을 하기 전에는 물을 제공해가지고 헹궈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제공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입을 헹구지 않고 그 불어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또 뭐 경찰이 이제 무슨 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죄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제 그 송치할까 사건을 송치할 때 이거는 이제 음주운전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 물을 헹구게 했었는데 까먹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황당하네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라서 물을 줘가지고 헹구게 해야 되지만 안 하더라도 이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근데 경찰이 지레짐작해가지고 야 이거 음주운전이 아닐 거야 물 헹구는 거 우리가 깜빡했어. 그런 식으로 검찰 잘못 송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hen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지금 이 비경위도 그렇게 이제 음주 단속이 응한 거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이 응한 거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가 있죠, 윤정 네. 기자. 한번 살펴볼게요. 공무원 징계 종류가 어떤 건지. 일단 뭐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되는데 경징계는 이제 보통 근신, 견책, 감복입니다. 네. 그리고 중징계는 흔히 뭐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어요. 네. 그 해임과 파면은 이제 강제 퇴직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향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과 그 연금법상 불이익과 퇴직금에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면이 제일 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임인가 파면 다 간주기 하는 거 벗게 하는 건데 네. 해임은 나중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좀 이렇게 짧고, 근데 이제 그렇죠. 파면은 나중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거나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 된 사람이니까. 네. 다른데 쉽게 말해서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이것도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엄청 깎이거나 퇴직금도 거의 못 받게 되거나 깎이거나 이런 거. 파면이 제일 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하면은 이래만 해도 파면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게 경찰이 아닌데. 그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그렇죠. 뭐 근신, 견책, 감봉 이런 얘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은 그 해당 그 비경위가 받은 이제 직위해제가 뭘까요? 직위해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다 아시죠? 예, 직위에서 해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 이제 공무원 신분을 일단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켜놓고 일단 대기 발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 유지시켜놓고 직위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역할을 안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로 이제 직위 해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뭐 교육 훈련이나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니까 교육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특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 기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무원이었는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직위 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윤리 교육 받거나 이런 뭐 성범죄 저질렀다 그러면은 무슨 뭐 성교육을 받게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성교육 이수를 뭐 공무원 신분만 유지해놓고 이제 약간 그 징계를 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약간 기간을 두고 만약에 거기서 그 기간 동안 뭐 교육훈련 또는 뭐 특별조치를 시키는데 그 기간 동안 뭔가 좀 갱신이 안 된다,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럼 해임이나 파면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직위해제도 약간 이제 중징계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힘들게 경찰 대놓고 진짜 공무원이나 경찰 들려면 진짜 예,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실수로 이렇게 그런 소중한 기회를 날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특히 다른 공무원들 중에서도 경찰 뭐 소방관도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 하는 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저는 바로 파면했으면 좋겠어요. 경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했다는 기사가 나와보세요. 그 접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네, 명백하죠. 예. 물론 판사나 검사가 음주운전하는 게 덜하다 이건 아니죠. 물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선출직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의원도 마찬가지, 기초의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모든 공무원은 특히나 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경찰이 이제 그 징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2019년 5월에 이제 현직 경찰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수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일 경우에는 견책에 불과했어요. 네. 예. 여기서 견책이 뭐냐? 네. 여러분 심할서 알죠? 아 그렇죠. 그거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이면 네네네. 한두 번씩 그거 써보지 않았을까요? 윤록 기자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뭐 견책이라는 게 심할서를 내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상급자한테 심할서를 내는 건데 그렇죠. 당장 현실적으로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이후에 나중에 이제 심할서를 썼다는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승진이나 뭐 이제 뭐 인사고과에 이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 견책인데 가는 게 좋죠. 아까 윤동 기자가 알려줬듯이 경징계에 포함되죠. 맞습니다. 견책이. 경징계. 예, 견책이 감봉은 말 그대로 그
월급 깎는 거죠. 근시는 잠깐 이제 뭐 좀 잠깐 어디 좀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뭐, 있어라. 예, 조용히 있어라. 이런 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9년 5월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식이었 경찰 징계가 이런 식이었는데 2019년 5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주운전으로 1회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1회만 적발되더라도 감봉에서 정직 사유입니다. 옛날에 오. 견책이었는데 감봉에서 정직이 됐다. 예. 와 정말 처벌을 많이 하는구나. 징계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황당한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황당하지 않아요? 되게 이제 엄벌에 채지. 예, 감봉이랑 정직입니다 이게. 네. 저는 파면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한 또 이게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라고 됐어요. 근데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이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무슨 파면 해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1회 하면 바로 파면을 해야지 무슨 게. 그렇죠. 일반 시민도 감옥 가면은 바로 직장에 잘리는 판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볼 만한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최근에 강화했어요. 보면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징계 수위가 기존에는 이제 감봉 1개월에서 2개월이었대요. 한두 달 정도 월급 깎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정직 1개월로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정직이 뭔가 또 봐야겠죠. 정직이 뭐냐면은 정직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윤동욱 기자, 평범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직 3개월, 일단 3개월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데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일을 그냥 쉬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해제 같은 느낌이 비슷한 거죠. 이게 맞아요. 정직. 그러니까 다만 직위해제는 이제 그러니까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시간 숙고를 하겠다. 너 교육을 좀 시키고 교육 결과 너가 좀 뭔가 좀 약간 바뀌지 않고 정신 못 차렸으면 너 자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정직은 기능적인 부분인 거죠. 일단은 뭐 그런 것보다는 당장 정직 때리는 거예요. 바로 월급 못 받는 거예요. 3개월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그 감봉이었는데 이제는 정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높아졌다는 거고 음주 수치 구간에 따라서 3개 구간이 있었대요. 3개 구간으로 차등을 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면허 취소 수준이 0.08%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강등합니다. 시켜버리죠. 바로 강등. 네. 예. 세 구간 나눠가지고 음주 수치에 따라 세 구간 나눠가지고 뭐 얘는 이거 뭐 견책, 얘는 감봉 이랬는데 이제는 아니라 0.08 이상이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감봉이 강등이에요. 강등. 강등은 이제 먼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아니 뭐 분들 대리하면 네. 사원 되는 거고 뭐 과장이었으면 그렇죠. 이제 대리 되는 거고 직급이 이제 완전 낮아지는 거죠. 예, 사장에서 과장 되는 거고 이런 거죠. 뭐 이사였으면은 무슨 뭐 부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했다.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2번 했다. 그러면 파면이에요. 바로 파면. 2회 이상이 좀 심했죠. 예. 맞아요. 저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법으로 경찰이나 검찰, 경찰, 법을 집행하는 뭐 판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파면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경기도 교육청 이제 징계 기준,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음주운전 바로 파면 된다. 이게 이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경기도 교육청, 광주 교육청, 서울 교육청, 경기도청, 그다음에 서울시청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이제 무슨 그 지침이 있는데 뭐 그게 이제 그걸 크게 따르겠지만은 다 이 지자체별로 지자체 교육청에 따라 다 다르니까 좀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맞아요. 경기도에 있으면 더 세게 처벌받아야 되고 광주에 있으면 덜 처벌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뭐 네. 주 그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주처럼 막 법안이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예, 아니고. 연방 국가가 아니니까. 연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법으로 좀 이거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 또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바로 좀 날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입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법에서 때리면 되는 거 강제로. 이 사람들 뭐 교육청이고 나발이고 무슨 뭐 법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한번 해도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법률 제정 운동 해봅시다. 예. 그렇게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네. 예,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기사 제목: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연쇄 충돌 사고 2명 부상. 이게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20대가 이제 음주운전을 범했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차를 들이박은 거죠.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제 중앙선을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술에 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읽어볼게요. 31일입니다. 31일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이네요. 지금 9월 1일이긴 하지만 이제 화요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제 31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따르면 이제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편도 3차로에서
20대 남성 C씨가 몰던 SM525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 있던 차량 4대와 마을버스 1대의 측면을 들이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심각하게 많이 들이받았네. 예, SM525가 굉장히 구형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량 빌려왔는지 저도 아니면 약간 그 생각이 뭐 들어서 싸게 렌트카를 뭐 어떻게 구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차를 몰게 끌고 나오지 않나. 근데 SM525 같은 경우는 옛날 티코 같이 진짜 한 100만 원을 살 수 있어요. 진짜 거의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급하게 샀다는 얘기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고가니까 구입 계획이 있고 뭐 이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플랜이 있고 거기에 따라 차를 사잖아요. 그래서 캐피탈도 받아야 되고. 급하게 산 거예요. 네. 캐피탈을 리스 안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뭐 어쨌든 SM525 차량이 SM5 구형 시리즈라고 보면 돼요. 요즘 딱 보면 딱 알고 아 이거 딱 느낌이 들 거예요.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옛날 차량입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SM525 차량 숫자 5525입니다. 근데 그 편도 3차로라고 그랬잖아요. 편도 3차로에서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 총 6차로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6차로인데 중앙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편도니까 3차로는 이쪽으로 하고 그렇죠. 3차로는 반대에서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중앙선을 넘은 거죠. 이렇게 넘어가지고 들이받아버린 이렇게 거죠.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 다쳐가지고 병원에 이제 이송됐는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대요. 예, 다행인 거예요.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았다는 거는 편도 3차로라는 거는 나름 이제 이게 시내 도로긴 하지만은 고속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다가 중앙선 넘어서 맞은편을 들이받았는데 죽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이 정도면은 크게 다쳤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운이에요, 이 사람 인생 다시 얻은 거예요. 한 목숨을 한 번 더 얻은 거니까 다시는 음주운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어쨌든 마주오는 차량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쳤다 그래요.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이렇게 나오네요. 면허 취소치 0.08%로 나오네요. 아마 0.1 넘었을 것 같아요. 0.0. 네, 뭐 그렇게 추측이 돼요. 0.1% 넘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주오는 사람 그 차량이 다쳤죠. 다쳤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상해와 이제 상해죄랑 폭행죄가 다르는데 상해죄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다쳤다 그러면 상해가 되는 거고 이제 살짝 뭐 그냥 뭐 반창고 붙일 정도다 이러면 폭행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이제 특각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윤창호법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운전 치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규정이 문구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러니까 교특법상 치상이 아니라 윤창호법 치상으로 유율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나중에 좀 따로 시간 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윤창호법 그러니까 특가법상 그 위험운전 치상이 뭐라고 되냐면은 술에 취한 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웃긴 건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똑같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들었는데 도로교통법상 치상이나 치사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 교특법상 이제 치상이나 치사가 걸릴 수 있는데 이 교특법상으로 가면 윤창호법에 비해 형량이 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기사에 뭐라 돼 있었냐면 추후 이제 그 특가법상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이제 지금 일단 입건이 된 상태예요. 근데 다친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다쳤다. 그럼 바로 윤창호법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애프터스쿨 리지 씨도 이제 그 윤창호법 적용된 마당이잖아요. 맞아요. 형평성 있게 이 사람 병원 치료 받았으니까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상 면허 취소 수준이 0.08이잖아요. 예, 0.08인데 언론에서는 이걸 만취 어떻게 상태. 쓴다 그랬죠? 만취 상태로 써요. 그렇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무슨 뭐 들이받아 막 이렇게 기사 제목이 이렇게 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사실 애매한 게 있어요. 뭐 이게 운전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당연히 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주 4잔 마셨어요. 소주잔에 4잔을 마셨는데 8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운전해야 돼 말아야 돼요. 애매하죠. 예를 들어 8시간 지났으면 좀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GS25시 편의점에 가면 자가측정 음주운전 자가측정 키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셔도 좋겠지만은 네. 그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용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술 종류에 따라서 술은 어떻게 취하는 거고 얼마나 취하는 거고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1%면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거고 그다음에 해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술이 센 사람들 좀 더 늦게 빨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리 깨겠죠 술이. 예. 덜 취하고 잘 안 그렇죠. 취하고. 덜 취하고 빨리 깨겠죠.
이게 작년 8월에 대전 서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대 여성 주부예요. 이분이 이제 그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뒤에 태웠고 아유, 이제 대낮 그러니까 1시였어요. 예. 한시. 저거 오디오가 물리네요. 그러니까 대낮 1시에 이제 음주운전 한 거예요. 뒤에 자녀를 태우고 500m 가량 주행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주행하다가 잠시 이제 멈춰있던 정차 중이었던 다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어요. 그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그때 이분 놀라지 마세요. 이 4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었을까요? 0.333? 아, 좀 이게 호흡이 안 맞네요. 몇이었을까요? 물어본 다음에 딱 운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좀 유튜브가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개선하겠습니다. 0.333이라고 나오네. 예, 호흡을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0.333%였어요. 이게 뭘까요? 0.333%면 깡소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낮에 깡소주로 아침부터 그냥 집에서 그냥 애 그 학교 보내놓고 학원 보내놓고 소주 3병, 5병 들이마신 어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 아마 5병 정도 소주를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 WWE의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있죠. 그 경기 끝나고 맥주 이렇게 마시잖아요. 소주병을 이렇게 마시고 운전한 거예요, 그냥. 가능한가 이게? 이게 집에서 그 이제 아이를 태우고 집에서 가는 거리가 가까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잠깐이면 뭐 어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도 짓밟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0.333%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음주 수치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 현장 경찰 나가가지고 이제 혀를 내둘렀대요. 이런 음주 수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0.1%만 돼도 이제 인사불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인사불성이 되고 0.2%는 걷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인사불성이라는 그 부모님을 못 알아보시는 그런 분들이죠. 뭐 그렇죠. 예. 네. 0.3%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렇죠. 0.3% 제가 윤도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10년직인데 거의 지금 같이 동거하다시피 살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그런 거죠. 0.3% 이상은 서 있는 것도 위태롭대요. 그다음에 0.4% 이상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대요. 네. 심장 이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0.08%라고 하죠. 음주 취소 수치 또는 0.08, 0.2라고 해요. 이 기준을. 이게 소주 한 병에서 소주 2병 사이를 마신 거예요. 깡소주 느낌으로. 그렇죠. 그거는 안주를 먹었다는 건 2병 반 정도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소주,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소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주, 맥주, 있고, 막걸리, 막걸리, 양주 뭐 다 있죠. 종류가 다양하죠. 예,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생맥주 2000cc, 2000cc가 대략 500ml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생맥주 잔이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이 한 잔을 마셨을 이 정도 때, 되지 않나? 아 그런가 좀 큰 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생맥주 2000cc라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맥주도 이제 도수가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생맥주 2000cc를 이제 체중 60kg에서 70kg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 6시간 18분이 지나면 술이 완전 깬대요. 생맥주 2000cc 한 잔 마시고 성인 남자 60kg에서 70kg 기준으로 6시간에서 5시간 기준으로 6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야 술이 완전 깬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고 여성들은 보통 50kg에서 60kg 정도 나가니까 7시간입니다. 7시간 정도 지나야 술이 깨는 거예요. 생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리네요, 진짜. 그렇죠. 그다음 맥주 다음에 소주니까 소주 한번 봐주세요. 예. 소주가 오히려 맥주보다 좀 더 그나마 빨리 깨는 느낌? 예. 그러니까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70에서 80kg라고 치면은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이게 그 4시간 정도 지나야 이게 술이 좀 깬다고 볼 수 있고, 네, 소주 한 병 기준입니다. 네, 여성이 소주 한 병이 8잔이에요. 예. 여성의 경우도 한 50에서 60kg 사이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게 알코올 분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4시간에서 남성은 이제 남성 일반적인 체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찌면 찔수록 더 빨리 깬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경찰에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건데, 네. 경찰이 공식적으로 낸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 60에서 70km면 이제 4시간 정도, 소주는 한 병, 4시간 기준. 그러니까 2병 마셨으면 8시간이겠죠. 그렇죠. 3병이면은 12시간. 그렇죠. 그래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이거 기억 안 나요, 사실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과음을 했어요. 딱 있잖아요. 과음이잖아요. 과음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전날 과음을 새벽 1시까지 과음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저녁까지 운전 잡지 마세요. 그 차이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예, 그러니까 아침 운전도 그냥 한참 마시고. 전날 과음을 했으면은
다음날 저녁까지 6시까지 저녁 6시 18시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가 원칙으로 삼으세요. 차라리 어디 가야 되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에. 네, 택시 타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오후 2시쯤에 운전하기 일단 애매하죠. 오전은 무조건 숙취운전입니다. 과음했다는 걸로 치고 오후 2시쯤에 반드시 차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GS15 있고 자가 키트를 뭐 이용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밖에도 무슨 막 이걸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본인도 알 거예요.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숙취가 있는지 없는지. 맞아요. 본인 몸이 사실 제일 잘 알죠. 그렇죠. 박시현 씨나 뭐 숙취운전으로 걸린 분들 뭐 그 환희, 그러니까 플라이트 스코어 환희 씨도 그렇고 숙취운전으로 걸린 사람들이 다 왜 걸린 줄 아세요? 그 저녁 시간대가 아닐 때 음주단속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 저녁 시간이 아닌 때도 음주단속 합니다. 그 본인들이 숙취운전에서 사고를 내 가지고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사고 안 냈으면 안 걸렸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숙취운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숙취운전은 많이 웃긴 거예요. 그냥 음주운전이에요, 그냥. 그렇죠. 술 안 깼으면 음주운전이니까 과음했다. 다음날 저녁까지 운전대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엔간하면 그러니까 쉬는 날 전날에 술 드세요. 예, 다만 이제 생맥주 2000cc 한 잔에 뭐 남성은 6시간에서 5시간, 여성은 7시간에서 6시간, 소주 한 병, 남성은 4시간, 여성은 7시간, 6시간. 그다음에 막걸리 한 병입니다. 남성은 3시간입니다. 막걸리가 더 빨리 깨네요. 남성은 그러니까요. 3시간, 여성은 4시간. 그다음에 와인 한 병입니다. 와인 한 병은 남성은 7시간 정도, 여성은 10시간 정도 걸리네요. 여성 엄청 많이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와인이 더 빨리 좀 술 깨는데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체중이 좀 덜 나갈수록 이게 좀 술 깨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숙취운전 사실 칼로 이제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명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소주 한두 잔 마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말복이어가지고 삼계탕을 먹었는데 거기 무슨 뭐 인삼주가 나왔어. 인삼주 그거 너무 좋았어. 한 잔 살짝 마셨는데 이게 5시간 후에 운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고하시라고 이런 걸 말씀해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술 한 잔만 먹으면 차라리 택시 부르세요. 그냥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대리 부르세요. 그냥 어때요? 10,000원 20,000원 아끼면 어때? 그렇죠. 대리운전비상 대화도 하면서 그렇죠. 몇만 원 아껴야다 몇천 깨집니다. 몇 천이 깨져야 목숨이 깨져요. 목숨도 예, 깨지고. 몇 천이 깨지는 게 아니라 목숨이 깨지고 그렇죠. 그리고 타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게 이제 다 끝났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오늘의 음주운전 9월 1일 편은 이제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이제 동료 기자분을 만나는데 지역 언론 기자였어요. 그렇죠. 되게 멋있는 언론사 소속의 기자였는데 제가 음주운전 전문 취재 기자다 보니까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때 음주운전 했었다.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옆에 분도 그렇게 또 동조하면서 나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보고 사실 좀 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 피해자 유족들이랑 함께했던 평범한 미디어 박효영 기자로서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화도 나고 좀 슬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사실 옛날에 강간 한번 해봤어.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 맨날 누구 뭐 그냥 너무 성질나서 그냥 누구 한 장애 될 때까지 펴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네. 쇠파이프로 사람 한번 그 죽을 때까지 한번 때려봤어. 아니면 내가 사실 옛날에 그 윤도 기자 동생 내가 칼로 한번 찔러봤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주운전을.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인식이 뭐냐면은 과실인 거예요. 법률로도 과실로 취급돼서 이제 처벌이 약한 것도 있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차도 사실 음주운전 옛날에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범죄 취급당하는 느낌이 있었지. 그렇죠. 그냥 재소수 한번 걸리는 정도. 경범죄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형사처벌감인데 그래도 좀 가벼운 거죠. 실제 처벌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죠. 인식도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사실 옛날에 운전을 했었어. 대리 안 불러가지고 사실 나 그때 한번 여성 2명 강간했어 이렇게 말합니까? 심지어 저 주변에도 지인분들 중에서 음주운전 옛날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걸 무용담식으로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끄러워야지. 내가 옛날에 국가 통화를 한번 위조해봤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어떤 분들 그 가난한 어떤 그 노모랑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3억 그냥 갈취했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전을 해봤어 이렇게 좀 쉽게 말하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 옛날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구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고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창호법 제정운동의 취지예요. 정신이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고의성이 들어간다라는 그 정신을 이제 깃든 거예요. 물론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과실범 취급을 당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법률적으로는 이제 내가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쳐야지. 술 먹고 운전해서 윤동 기자를 들이받아가지고 죽게 만들어야지 이런 고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 근데 술 먹고 운전하면은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건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지. 감수하고 운전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윤창호법의 취지가. 그렇죠. 그래서 고의를 있다고 보는 건데
나 옛날에 운전자 한번 했지. 나 사실 그때 나 그 공공의적 이성재가 공공의적에서 그 이성재가 사실 그때 한번 그 뷔페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우유 쏟아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성질나서 죽겠다. 목 좀 찔러봤어 그냥. 강철중한테 복수하려고 그때 배를 한 20번 찌르고 벽돌로 사람 머리 한번 내려쳐봤어.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주운전은 무용담처럼 그렇게 떠드는 게 개념이 없는 게 아닌가. 그 기자분들한테 제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강간이나 살인 같은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된다고. 왜냐면은 음주운전 그 피해 유족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가슴이 맞아요.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음주는 하시면 안 되고 절대 하지 안 마세요. 되는 게 아니라 감옥 갈 일이고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 피해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제2의 윤창호, 제2의 정일인가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안 돼요. 발생하지 예, 않아야죠. 을왕리 사건, 그 다음에 대남 막걸리 운전해가지고 햄버거집 앞 기다리고 있던 A가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고, 진짜 그 음주운전 열심히 취재해 왔는데 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윤동 기자는 앞으로도 교통팀장인데 음주운전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정경희 변호사랑 함께, 한문철 변호사랑 함께 음주운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늘의 음주운전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